그 아이가 매스카운츠 수상자라고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수학 경시대회 수상자에 대해 듣게 된 한 여성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의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국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첫째, 아이가 한국인 친구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우선 저희 가족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를 보고 무지개 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가족의 각기 다른 피부색 때문인데요. 남편의 집안은 북아메리카 출신의 흑인이고 저는 뉴욕 출신의 백인입니다. 저희 사이에서 태어난 세 아이 중 첫째 딸 제이미는 아빠의 피를 이어받아 흑인으로 태어났고 둘째 아들 리암은 저와 남편의 피가 섞인 혼혈의 모습입니다. 막내딸 타니샤는 저의 영향을 받아 파란 눈과 금발을 가진 백인으로 태어났죠.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보물들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때로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법정에서 수많은 인종차별 사건들을 마주해보면 10년, 20년 전에 비하면 나아졌다고 하지만 실상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단지 더 교묘해졌을 뿐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당장 제 아이들만 봐도 나머지 두 아이는 별 문제 없이 학교 생활을 하는 편인데 흑인의 피부색을 하고 있는 첫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거나 소외당해 울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부모로서 속이 뒤집어지지만 그렇다고 애들 틈에 끼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런 세상을 너무나 잘 아는 변호사이자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특히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많은 신경을 쏟고 있어요. 올바른 교육이야말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첫째 아이 제이미는 11학년으로 한국 기준으로는 고2라서 이제 한참 대학 입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상위권에 속하는데 이상하게 수학만큼은 잘 따라가지를 못해 아이가 참 힘들어하곤 했어요. 한국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년을 보내면 성적 상관없이 2학년으로 자동 진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학년별로 필수 이수 과목을 모두 C 이상으로 통과해야 진급이 됩니다. 제이미는 매년 필수 과목인 수학에서 발목이 잡혀서 어렵게 통과를 하고 있었죠. 그런 제이미가 어느 날은 친구를 집에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전학을 온 친구이고 수학 동아리인 매스 마스터즈 입회 시험을 앞두고 같이 공부하기로 했다고 했죠. 이 동아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수학 경시대회 수준의 난이도 있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입회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동아리입니다. 이처럼 높은 진입 장벽에도 불구하고 매년 많은 학생들이 도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동아리 내에서 여러 유명 대학의 교수님들이 자문 역할을 맡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어 아이비리그 대학 진학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국제 수학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거의 필수 관문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선 아이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제이미는 친구가 많지 않을 뿐더러 친구를 집에 데려오는 경우도 거의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그 스트레스 받아 하는 수학 공부를 같이 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요. 진아라고 소개하는 그 아이의 첫 모습은 매우 예의 바르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백인보다도 더 하얀 피부를 가진 아주 예쁜 소녀였죠. 영어를 할 때 한국 억양이 조금은 묻어나와서 미국에서 나고 자란 건 아니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어요. 제이미는 모처럼 들뜬 모습이었는데 진아를 아주 좋아하는 듯 보였어요. 그날 애들이 공부를 마치고 저는 저녁을 먹인 뒤에 진아를 집에 바래다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이미는 진아 얘기를 하느라 아주 신이 났었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둘의 시작은 부모로서 듣기에는 속상한 이유에서였어요.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리웨이라는 녀석 때문이었죠. 제이미가 가끔 학교를 마치고 오면 침울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방 안에만 있을 때가 있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어김없이 리웨이라는 중국인 남학생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리웨이를 중심으로 몇몇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녀석들이 있는데 제이미 말로는 상대하자니 피곤하고 가만 놔두자니 사람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제이미 앞에서 흑인 비하 발언도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한 번씩 한다고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한국인인 진아에게도 종종 시비를 걸었다고 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발표를 시키실 때 진아가 대답하면 리웨이는 항상 억양을 똑같이 따라하며 진아의 영어 발음을 조롱하곤 했다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그를 제지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리웨이의 부모님이 학교 재단에 매년 거액을 기부한다는 걸 알아서인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진아는 워낙 조용한 성격이기도 했고 다른 친구들도 리웨이 눈치를 보느라 진아를 가까이 하지 않다 보니 진아는 점점 혼자 다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저 나이 때 아이들이 보통 친구 관계에 민감하기 마련인데 진아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서 당당하게 잘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진아를 보고 대단하기도 하고 어떠한 동질감을 느낀 제이미가 진아와 친해지고 싶었대요. 그렇게 친해질 기회만 보던 어느 날 제이미는 복도에 걸린 공지문 앞에서 서성이는 진아를 보게 됐는데 진아가 한참을 쳐다보고 있던 그 공지문은 수학 동아리 입회 공고문이었어요. 안 그래도 수학 때문에 골치를 앓던 제이미는 수학을 같이 공부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요. 그렇게 아이들은 저희 집에 같이 오게 됐고 같이 공부하던 그날 제이미가 진아에게 역대 동아리 입회시험 기출문제를 줬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이런 것을 족보라고 한다고 들었어요. 제이미는 진아가 친하게 지내는 학생이 없어서 이런 자료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각자 어느 정도 문제를 푼 뒤에 서로 공유하기로 했는데 진아의 수학 실력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었던 제이미는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0분쯤 지났을 때 제이미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다고 했어요. 진아가 무서운 속도로 문제를 슥슥 풀어나가기 시작한 것이었죠. 일반 고등학교 시험 수준이 아니라 경시대회 수준이었는데도 말이에요. 게다가 객관식도 아니고 풀이까지 요구하는 주관식이었고요. 근데 진아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걸 보면서 제이미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각자 문제 푸는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제이미는 진아야, 잠시만 타임 하고 외치고 말았대요. 제이미는 그날 진아의 실력에 완전히 놀라고 말았어요. 제이미가 황당한 표정으로 진아에게 물었습니다. 이 자료를 다른 사람한테 받아보고 풀어본 적 있냐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냐고요. 근데 진아가 그런 거 아니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으며 원래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 동아리도 들어가고 싶었던 것이라 했대요. 제이미는 믿을 수가 없어서 진아의 수학 실력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세상에 진아는 정말 천재였어요. 진아는 한국, 그중에서도 제주도라는 섬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똑똑해서 온 동네에 영재라고 소문이 났었다고 합니다. 진아를 가르치던 수학 선생님이 작은 도에 있지 말고 더 큰 곳에서 꿈을 펼치면 좋겠다면서 진아의 부모님을 설득해 서울로 상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서울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소문이 났었대요. 특히 수학을 너무 잘해서 항상 기특해하던 선생님이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유학하면 어떻겠냐고 설득하셨다고 해요. 마침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이셨던 진아 어머님도 교직을 떠나 미국 OECD 교육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타이밍 좋게 미국에 와서 공부 중인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OECD를 경제 관련 국제기구로만 알고 있어서 교육국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렸어요. 진아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아무튼 진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들어보니 진아는 그냥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 경시대회인 매스카운트의 수상자였어요. 제이미는 그 말을 듣고 그 대단한 대회의 수상자와 같이 공부하고 있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본인이 먼저 수학 공부를 같이 하자고 권유했다는 게 생각나서 부끄럽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진아의 이 정도 실력이면 이미 동아리 부원인 선배들보다 수학 실력이 더 뛰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진아와 같이 수학 공부를 시작하고부터 제이미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던 수학 공부를 어느 순간부터 몰입해서 즐겁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이미는 사교육도 많이 받았었는데 제이미의 말로는 진아는 제이미가 모르는 부분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그 어느 선생님들보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두 아이는 같이 공부하면서 가까워졌고 빠르게 입회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제이미는 진아와 같이 공부한 덕인지 이전보다 풀 수 있는 문제가 훨씬 많아진 느낌이었다며 운이 좋으면 꼴찌로라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부푼 마음을 내비쳤어요. 드디어 합격자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시험을 보러 온 학생 약 80명 중에 3명의 학생만 그 명단에 올라 있었어요. 리웨이와 리웨이의 친구 1명, 그리고 평소 수학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한 백인 남학생이었습니다. 진아가 명단에 없다는 것을 안 제이미는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동아리 시험이 치열하긴 하였지만 제이미가 아는 진아는 분명 리웨이보다 수학을 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어요. 제이미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의 진아를 쳐다보았고 진아도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으나 크게 내색하지는 않았어요.
제이미는 분명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진아에게 말했지만 진아는 결국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제이미 너랑 다시 같이 공부하면 된다며 동아리에 들어가면 물론 좋겠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이미는 분명 리웨이가 무슨 수를 썼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날 저에게 시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도 진아의 실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아하긴 했어요. 제이미에게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하도 갖가지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이다 보니 직업병이 발동하여 순간 의심이 들었죠. 학교에서 리웨이의 부모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이 떠오른 것이었어요. 그래도 어디까지나 제 의심에 불과했고 결과와 상관없이 제이미가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효과적으로 건의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주면서 한번 학교 측에 얘기해보라고 조언했어요. 아이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다행히 선생님도 진아가 전학 온 이후 지금까지 있던 모든 쪽지 시험과 필기 시험에서 항상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떨어진 것이 조금 의외라면서 직접 알아보셨고 며칠 뒤에 제이미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아무래도 동아리 측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가려받고 싶은 마음에 수학 점수 이외에도 인성 점수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점수를 매긴 것 같다고 하셨어요. 무슨 기준으로 인성 점수를 매긴 것인지는 모르지만 진아는 인성 점수에서 점수를 낮게 받은 것이었죠. 선생님께서 제이미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뒤로 알아본 바로는 리웨이와 그 몇몇 재력 있는 중국인 학부모들의 입김이 들어간 게 맞는 듯 보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의주시해서 지켜만 봤어요. 제이미를 시작으로 해서 이번 합격자 결과에 대해 알게 모르게 많은 항의가 들어왔고 결국 동아리 측에서 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번에는 시험 점수 가지고 장난을 치지 못하게 공개 시험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했어요. 학생들이 즉석으로 문제를 풀고 답을 현장에서 바로 공개하는 식으로요. 심지어 개인전과 팀전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석에서 답을 공개하는 방식이면 아무래도 조작 위험은 없을 것 같아 안심이 되기는 했지만 팀전은 진행 방식에 따라 조금 애매할 것도 같았어요. 동아리 측 공지를 보니 팀전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20%의 비중으로 포함될 것이고 2인 1조의 구성으로 넣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인성 항목에 대한 평가가 너무 주관적이었다 보니 최소한의 협동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팀전을 넣었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이미는 진아가 수학을 잘하는 것을 아는 동아리 측에서 진아가 친구가 없으니 팀전에 참여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고 억지로 넣은 항목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이미는 진아가 같이 나갈 친구가 마땅치 않다며 울상을 지었어요. 그런 제이미의 예상과는 다르게 진아는 당연히 제이미와 나갈 것이라고 했고 제이미는 괜히 같이 나갔다가는 진아한테 민폐만 끼칠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다른 친구를 알아보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떨어져도 상관없다며 이건 협동심을 테스트하는 항목인 만큼 소중한 친구와 함께 나가고 싶다며 제이미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공개대회에 나가는 것까지는 아무래도 엄두가 나지 않던 제이미를 진아는 따뜻한 말로 자존감을 높여주었습니다. 항상 수학 문제를 풀 때 제이미가 풀지 못할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오래 걸리는 만큼 분석력이 좋고 정확성이 뛰어나니 스스로를 믿으라고 했다더라고요. 진아의 격려에 제이미는 용기가 생겨같이 대회에 출전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이미와 진아는 함께 머리를 맞대어 며칠간 밤잠을 설쳐가며 전략을 짜면서 공부하더라고요. 괜찮냐는 제 물음에 제이미는 말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수학이라는 약점 과목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아주 뿌듯한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보다도 진아에게 계속 빚만 지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아이들은 그 며칠 사이 아주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면서 더욱더 급격히 친해졌어요. 대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학부모들도 다 같이 모여 응원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도 참석했어요. 잔뜩 긴장한 제이미와 태연해 보이는 진아는 참으로 대조되어 보였습니다. 1라운드로 개인전이 진행되었어요. 강당 앞에 큰 스크린에 문제가 띄워지면 학생들은 자신의 스케치북에 답안을 작성했고 그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되었어요. 총 30문제가 진행되었고 5문제 이상 틀리는 학생은 바로 그 자리에서 탈락하는 식이었습니다. 제이미는 20문제까지는 어찌저찌 버텼지만 10명쯤 남았을 때 같이 탈락하고 말았고요. 아쉽기도 했지만 제이미가 생각했던 결과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이었기에 후련함과 뿌듯함이 아쉬움보다 더 커 보였어요. 진아는 아직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아 모든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리웨이는 한 문제 틀리긴 했지만 그것도 놀랍더라고요.
얄밉긴 하지만 수학 실력은 정말 무시할 수 없었어요. 29문제까지 리웨이는 한 문제를 틀렸고, 진아는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았기에 진아가 1등, 리웨이가 2등이었어요. 마지막 30번째 문제에서 모두가 숨을 죽이고 쳐다보았어요. 만약 여기서 리웨이가 문제를 마치고 진아가 틀린다면 둘은 동점으로 1위를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끝끝내 그 어려운 30번째 문제를 맞췄고 리웨이는 마지막 문제에서는 손도 대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 30번째 문제는 특별히 수학 동아리에서 자문위원을 하고 계시는 대학 교수님이 직접 출제하신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공정성과 난이도를 위해서요. 결국 진아는 1등, 리웨이는 2등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던 게 팀전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죠. 팀전을 위해 재빠르게 강당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전략을 세워 대비해왔기 때문인지 긴장되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문제가 스크린에 공개된 뒤 제이미와 진아는 연습한 대로 빠르게 문제를 분석했어요. 진아가 미리 제이미를 훈련시킨 대로 제이미는 겁먹지 않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조건만 나열해서 정리해 나갔습니다. 제이미가 조건을 분석하고 보기 좋게 나열하면 진아는 그것을 보고 해답을 빠르게 찾기 시작했어요. 또 진아가 수식을 세워놓으면 제이미는 연습한 대로 기계적인 계산 부분을 담당했고요. 수학을 잘하는 진아가 풀이를 세워놓으면 그 이외의 부분은 진아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풀어나갔습니다. 전체 25문제 중 개인전은 20문제, 팀전은 5문제였는데 팀전은 먼저 마치는 팀이 점수를 가져가는 방식이었어요. 리웨이는 이전에 같이 동아리에 합격했던 다른 중국인 친구와 함께 출전하였는데 역시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둘 다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상대라 느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진아가 워낙 창의적인 풀이를 매번 내놓기도 했고 제이미도 이전에 연습한 대로 빠르게 보조를 도왔기 때문에 결국 5문제 중 3문제가 진아와 제이미의 것이 되었어요. 리웨이의 팀에서 다른 한 점을 가져갔고 또 다른 팀에서 한 점을 가져갔어요. 결국 총점으로는 진아가 압도적으로 1등을 하게 되어 동아리 입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웨이가 2등, 그리고 다른 학생이 3등을 차지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진아의 실력에 환호했습니다. 여태 수학으로는 리웨이가 가장 유명했었는데 그 판도가 바뀌는 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리웨이는 동아리 입실에 성공했음에도 어딘가 짜증이 가득난 얼굴로 상을 받았어요. 제이미는 진아에게 활짝 웃으며 뛰어갔고 진아는 다 제이미 덕이라면서 제이미를 안아주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어찌나 흐뭇하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혹시 제이미 엄마 되시나요? 하며 검정색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한 여성이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저는 한눈에 진아 엄마인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아이들 사이가 각별할 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훌륭한 진아가 어떤 어머님 밑에서 자라왔는지 내심 궁금했던 저는 진아의 엄마를 보고는 마치 옛날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저와 제이미는 진아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진아의 집은 웬만한 미국의 가정주택보다 좋은 신식 건물이었어요. 저희는 진아 가족을 위해 축하의 꽃다발과 쿠키 세트를 준비해 갔어요. 진아의 집에 들어서자 고소한 냄새가 저희 가족을 반겼습니다. 제이미는 활짝 웃으며 진아 엄마에게 미리 연습해 갔던 서툰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드렸어요. 진아 엄마는 기특하다는 듯 제이미를 바라보시더니 상당히 유창한 영어로 저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아의 엄마는 저희에게 멋진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면서 불고기와 잡채를 해주셨어요. 저는 불고기를 한 입 맛보고는 눈이 동그래질 정도였죠. 부드럽고 육즙 가득한 고기에 간장 베이스의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소스의 맛이 어우러져 정말 독특하고 맛있는 요리였어요. 제이미는 잡채를 보고는 무지개가 그릇에 담겨 있는 줄 알았다며 감탄사를 연발하더라고요. 한국 음식의 맛과 향이 이렇게 다채롭고 풍부할 줄은 몰랐어요. 요즘 한국 식당이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저희 넷은 함께 맛있는 식사를 마친 뒤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제이미에게 들었던 것과 같이 진아의 엄마는 OECD 교육국에서 교육정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진아의 뛰어난 실력만 봐도 그렇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극찬했던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어요. 한국의 교육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 알고 싶었죠. 그런 궁금증을 진아 엄마야말로 시원하게 해소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국의 교육은 자유롭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가 있기도 하지만 꼭 좋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한국에서는 교사가 매우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시험을 통과하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미국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공교육의 권위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교실에서 상호 존중을 찾아보기 꽤나 어렵죠. 수업 중이어도 아이들은 크게 떠들고 선생님께 무례하게 구는 경우가 허다해요. 하지만 자유의 나라 미국이라는 이름 아래에 그들이 혼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혼이래봐야 결국 잔소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무례하게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것뿐인가요? 분위기가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교사들이 억지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니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거죠. 이러다 보니 성인이 된 미국인들 중 상식이 부족한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거창한 상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상식들조차도 말이죠. 이런 미국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지나 엄마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어요. 미국의 일부 공립학교들이 교사의 질이나 시설 면에서 한국에 뒤처지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교육 철학과 접근 방식에서는 미국이 더 나은 점도 있다고 했어요. 특히 학생들의 균형 잡힌 생활과 행복을 중시하는 점을 높이 평가했어요. 또한 한국 교육에도 장단점이 있다고 솔직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국제 학업성 지도 평가 결과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동시에 문제점도 안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학생들의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지 않고 획일화된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의 일과를 들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지나 엄마의 말에 따르면 수능이라는 대규모 시험을 치르는 날이 되면 주식시장 개장 시간도 늦춰지고 영어 듣기 시험 시간에는 비행기 이착륙까지 조정된다는 말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국가적 지원은 없거든요. 한국에서 수능이 전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시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순간 설마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수능 시험날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선아 엄마의 대답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육 당국이 수험생이 병원 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고 별도의 시험 감독관을 배치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었어요. 아픈 아이에게도 시험을 보게 한다는 것에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저의 반응을 본 지나 엄마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스템과 공정성에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여 그 아이가 그 시스템 안에서 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국가적 지원을 통해 공교육 질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또한 공교육 수준이 높아야지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학생이라도 공부를 통해 꿈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공교육의 질이 많이 떨어져서 개인적으로 튜터를 고용할 수 있는 여유로운 집안이 아니라면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또 부자들을 위한 기부 입학 제도가 공공연하게 시행되고 있어요. 미국의 정치인들의 자식은 좋은 사교육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기부 입학제를 통해 명문대에 당당히 들어가곤 해요. 입시 공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각국의 교육 정책에 대해 익히 알고 있는 지나 엄마는 잠시 고민에 빠지시더니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의 교육이 낫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완전한 평등을 추구한다고요. 한국의 경우 정치인의 자녀가 압력이나 뒷배를 통해 혹은 부당한 방법을 통해 명문대에 들어가면 그 정치인의 커리어가 얼마나 화려하든지 간에 정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며 한국 교육이 공평한 만큼은 손에 꼽힌다고 말씀하셨죠. 한국의 평등하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에 대해 말하던 지나 엄마는 학교 무상급식 이야기도 덧붙였어요. 저는 순간 다른 맥락의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하는 건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 엄마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무상급식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기회의 평등에도 기여한다고 할 수 있어요. 배고픈 학생은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죠.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균형 잡힌 영양가 있는 급식을 먹음으로써 경제적 차이로 인한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이고 학업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한국의 학교 급식은 SNS를 통해 미국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냉동식품 몇 개가 덩그러니 올라가 있는 미국 학생들 식판과는 비교도 안 되는 훌륭한 한국 급식 영상들을 말이죠. 저는 아이들 학교 급식에 그렇게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평등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제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사실도 듣게 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학교에 미국 학생들이 입학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 학교는 미국 사회에서 소수에 해당하는 한인 2세만 가는 곳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진아 엄마는 이런 변화의 기저에는 미국인들 사이의 인식 변화가 한몫을 하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미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한 발짝 후퇴한 탓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 다른 문물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미국 부모들의 사고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고요. 한류 열풍으로 아이들에게는 따라하고 싶은 문화일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할 줄 알면 다양한 기회가 열린다는 것을 아는 미국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진아 엄마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몰랐던 사실의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종종 클라이언트와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익명으로 칼럼을 연재하곤 하는데요. 진아 엄마에게 한국 공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칼럼을 써도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한국의 교육에 대해 미국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 현실에 맞는 개선책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솟구쳤거든요. 진아 엄마와 만나고 난 후 저는 한국에 더욱더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칼럼을 쓸 때 참고할 자료도 없고 아이들과 다 같이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서 한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연히 듣게 된 한국 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귀에 맴돌아 저희 지역 내에 있는 한국 학교의 커리큘럼, 수업 방식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남편과 상의해서 아이들이 원한다고 하면 둘째, 셋째 아이는 한국 학교에 등록시키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 중이에요. 저는 미국의 교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진아와 진아 엄마와의 만남을 통해 한 줄기 빛을 본 것만 같았어요. 한국을 본받아 교육에 대해 더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더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사연을 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